11월 9일 일요일 국내 농구 배구 J리그, K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또 주말이기 때문에 국내 농구 배구 총 5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또 오늘도 K리그, J리그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3경기 정도 가져와서 총 8경기로 한번 요리를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자, 먼저 어제 또 이 배팅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어제 느바는 3.1배 제가 공지를 올려드린 대로 뭐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만은 어제 국내 경기가 정말 아쉬웠죠. 사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경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손해보험 배당이 낮아가지고 중승부보다는 그냥 KC 역배를 잡아서 배당을 높여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배팅했던 이 5경기 중에 유일하게 틀린 경기가 손해보험이 어제 또 이 주작 같은 패배를 하면서 이 5폴더 10배가 넘는 배당도 올킬도 놓치고 또 주력도 못 먹는 그런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 참 이게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KCC 역배 도로공사도 동배당이었고 가시마 DB 마엔까지 진짜 좀 동배당 경기 잘 잡았는데 이 한 끗 차이 손해보험이 일반승은 해주지 않았을까? 왜 이 나경복을 중간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나마 중승부가 아니라 기본 2배로 금액을 좀 덜 올려서 가져갔다라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느바, 그리고 오늘 국내 경기도 좋은 경기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한폴락의 복수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배팅 우선 라인이라든지 주력 조합 그리고 배당 금액 조절까지 다 나와 있는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설명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도 여러분들 거의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또 카페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농구부터 오늘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는 지난 경기 홈에서 소노 상대로 74대 68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리바운드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3점 야투에서 소노가 19개 던져서 단 2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서 이 모비스가 승리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서명진이 21득점으로 준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서명진, 해먼즈를 제외하면은 국내 자원들의 득점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결국 아쉬웠던 득점력을 보여줬었죠.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SK 상대로 66대 68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브라이언트가 다시 한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클러치에서 패배했었고 아반도 워싱턴 변준혁이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야투율에서 결국 밀리면서 패배했던 직전 경기였어요. 오브라이언트가 현재 연속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1라운드 당시에는 정관장이 79대 66으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오브라이언트의 득점 양상으로는 사실 이 정관장이 80득점 가까운 득점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좋아 보이는 거는 151.5점이라는 기준점의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관장의 이 하락세를 고려해 본다면 정관장 정배보다는 모비스의 역배 그리고 모비스의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KT 대 고양 소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T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최근에 야투율도 떨어지고 리바운드도 안 좋다. KCC가 역배라면 역배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력으로 KCC 역배를 가져갔었는데 결국 KT가 81대 89로 무난하게 KCC한테 승리를 대주면서 기분 좋은 그런 결과였었죠. 다만 KB 선보가 문제였습니다만은 경기를 좀 뜯어보자면 하윤기 윌리엄스가 22득점으로 분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김선영이 11.1%의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던 게 결국 KT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숄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하윤기를 직전 경기에서 38분을 투입했습니다만은 19득점, 19리바운드로 결국 이 숄롱을 제어하지 못했고 게다가 하윤기가 38분을 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백투백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모비스 원정에서 74대 68로 패배했었는데 3점 야투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나이트가 인사이드에서 분전하면서 리바운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현재 KT가 냉정하게 리바운드에서 이 높이에 비해서는 강점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오늘 경기 소노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KT가 77대 71로 6점차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도 KT가 리바운드에서 앞서지 못했고요. 그리고 야투율 차이가 거의 10%가 넘게 났는데도 6점 차이밖에 안 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KT의 저배당은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KT가 어쨌든 홈 경기긴 합니다만 백투백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경기는 소노 역배 그리고 소노 프렌 그리고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서울 삼성 썬더스 대 서울 SK 나이츠 S더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초반 홈에서 가스공사 상대로 결국 이 후반에 무너지면서 80대 85로 패배했었죠. 경기 초반은 앞서 나갔습니다만 4쿼터에 무너지면서 패배했었고 삼성의 자랑이었던 3점 야투가 부진했었고 자유투를 7개나 놓쳤던 부분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던 상황이었어요. 핵심 자원인 이관희, 니콜슨, 구탕이 30분 이상 소화하면서 백투백 경기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SK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정관장 원정에서 66대 68로 역전승을 거뒀고 안영준까지 복귀하면서 원이 26득점, 안영준 21득점으로 하드캐리한 상황에다가 완전체 지금 SK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SK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상황이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김낙현이 직전 경기에서 여전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영준 원이라는 원투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에서는 농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라운드 맞대결 당시에는 원희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야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83대 74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는 이 1라운드에 없었던 원희 안영준이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을 소화했는데 오늘 경기 백투백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SK 승, SK 마인승 그리고 157.5점이라면 SK 수비에 이 삼성이 고전한다는 생각에서 언더사이즈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언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제 유일하게 저에게 아픔을 주었던 배구로 남자 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K금융그룹 대 대한항공 전보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OK는 올 시즌 부산 홈 개막전입니다. 직전 한전 원정에서 3대 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디미트로프가 최악의 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세트까지 가져가는 저력을 보여줬었고 다만 결국 오늘 경기 디미트로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신영철 감독과 약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불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3화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러셀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3화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죠. 이 정한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재영, 정지석도 준수하게 레프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팀 뎁스가 좋은 팀이 대한항공이라는 점을 증명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OK가 홈 개막전이라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항공이 최근 10경기 기준 OK 상대로 9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용병 폼이 좋지 않은 OK가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OK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로 따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항공승과 함께 184.5점의 기준점이라면 오버 접근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항공승의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여자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도로공사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네테가 44% 분전했습니다만 이선우, 박희민이 다시 제폼으로 돌아와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중앙 자원들도 결국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반대로 페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GS 상대로 3대 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이가 30득점 48%로 1라운드 1순위다운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 센터 시마무라도 18득점 박정아, 이한비도 나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밥값까지는 아니고 많이 똥 싸진 않으면서 결국 이 조이와 시마무라가 하드캐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지난 경기였어요. 물론 오늘 경기 이 정관장이 이번 시즌 홈에서 2전 전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이 페퍼 자체가 공격의 다양성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경기 어쨌든 이 페퍼라는 팀도 최근에 연승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페퍼가 저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정관장이 사실상 어차피 자네트의 원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페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페퍼가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페퍼 승, 페퍼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84.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페퍼가 3대 0으로 이기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페퍼 승, 페퍼 마인승 그리고 오버사이즈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농구 배구는 끝이 났고요. 오늘도 축구 좋아 보이는 3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포이로 대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팀 모두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득점력이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리그에서 평균 10경기 기준 0.9실점, 1실점을 안 하는 타입이고 산포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만큼은 안정적으로 좀 뭐랄까 1대0 내지 2대0 이런 축구를 보여주면서 현재 1점을 안 내주고 있는 평균 실점이 1점이 안 되는 모습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사실상 양팀 모두 좀 간보면서 언더사이즈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우라가 현재 이 득점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우라가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결국 전반전 무승부에다가 결국 후반에 가면서 산프이로가 결국 결승골 놓으면서 1대 0 정도의 산프 승에 언더사이즈 이 정도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언더가 좋아 보여요. 자, 두 번째, 자 제프 유나이티드 대 후지에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제프 유나이티드가 이번 지금 J2 리그에서 괜찮죠? 네, 이 홈 경기에서도 최근 경기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 경기 사포를 상대로는 홈에서도 대량 득점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와키 상대로도 원정에서 패배했었고 원정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승 5무 9패로 지금 현재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제프 유나이티드가 최근 경기들 그러니까 이 후지에다를 만나서는 이 4번 만나서 현재 4연승 중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가 홈 2점을 앞세워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한 2대0 3대1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프 마인까지도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프 승, 제프 마인 승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로는 이제 K2 리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1 리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팀들이 있는데 그래도 충북 청주 대 서울 이랜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지금 이 플레이오프 승강권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득점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점도 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충북 청주가 홈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이랜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충북 청주가 기본적으로 10경기에서 무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가 바쁜 상황이고 이번 시즌 청주가 홈에서도 단 2승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랜드 승 그리고 욕심을 내보자면 2대0까지 보면서 이랜드 마인까지도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승에 마인 승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축구 3경기까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오늘 주력 조합 그리고 경기별 이런 추천 순위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이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11시 라이브에서 좋은 유출픽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카페 오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떠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저녁에 드바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